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범죄 예방 설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제 이 범죄 예방 설계라는 개념이 많이들 생소하시겠지만은 그 개념 설명부터 시작을 하자면은 시간이 다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범죄 예방 설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실제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제목은 사회안전망 구축 전략으로서 주민 참여 기반 범죄 예방 설계의 가치 및 활용 방안, 이런 주제로 해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범죄는 왜 발생을 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범죄의 3요소는 흔히 범죄자, 피해자,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범죄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결여되더라도 범죄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동기부여가 된 범죄자가 있어야 범죄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또 범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또는 피해 대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그 피해자 그리고 대상물이다, 이런다면 역시 범죄는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고 동기부여가 된 범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이 어두컴컴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이 같이 있어야지만 이 범죄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좀 검게 표시된 부분도 있고 또 희게 표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범죄는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죠. 범죄라는 거는 어떤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덜 발생을 다시 말해서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범죄를 갖다가 우리가 쇼핑을 할 때 하는 그런 행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서 쇼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을 주고서 좋은 물건을 구입하면 기뻐하는데 범죄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들도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치러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발각될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감안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범죄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경제적 이익이라면 얼마만큼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갖다가 비용과 가치를,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갖다가 비교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3요소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전통적인 형사사법적인 대책들은 대부분 여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범죄자를 어떻게 빨리 체포하고 또 교도소에 넣고 또 거기서 교정당국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교정을 할 건지 교화를 할 건지 직업교육도 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형사사법적 대책들을 갖다가 우리는 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계속 발생을 하고 오히려 점점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피해자 역시 컨트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범행 기회를 갖다가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범죄는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셉테드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범죄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범죄자, 다시 말해서 사람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특정 범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지, 이 사람들의 성장 배경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를 해왔지만은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그 초점이 범죄가 발생하는 환경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세대 셉테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세대 셉테드에서는 실제 그 1세대 셉테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오스카 뉴만이라는 뉴욕 대학의 교수가 뉴욕의 그 비슷한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두 아파트가 있는데 브라운스빌이라는 데하고 또 반다이크라는 그 두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비슷한데 한 곳에서는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거의 3배 다른 아파트 단지에 3배가 발생을 하고 또 다른 단지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거에 착안을 해서 과연 이 아파트 단지의 물리적 환경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범죄율이 큰 차이가 나나 하는 거를 연구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에서는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서 자, 어떤 물리적 환경 때문에 범죄가 이렇게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게 이제 1세대 셉테드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케이스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지만은 물리적 환경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역시 그 물리적 환경을 사용하는 것들은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환경까지 같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 플러스 물리적 환경 중심의 2세대 셉테드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 셉테드에서는 지역사회 주민 참여, 유대 강화 이런 거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방범 설비, 뭐 CC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건 장치라든가 이런 설비 또는 치안 인력, 경찰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예방 대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셉테드와 같이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자 하는 그런 1세대 셉테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민 참여 기반의 셉테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서울시에서 7대 범죄가 발생한 현황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동안의 범죄 현황이에요. 여기를 보시면은 단독주택 부분 그리고 노상 부분 이런 데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단독주택이나 노상에서 범죄들이 많은 범죄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많고 또 저소득층 비율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례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주체에 의해서 단지 전체가 설계가 되고 또 유지관리 역시 하나의 단일 주체에 의해서 유지관리가 되는데 반해서 단독주택 그리고 뭐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뭐 다가구 이런 주택들은 이게 단일 주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개별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단독주택이나 노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 참여 없이는 이게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제가 서울시의 개봉동에서 진행한 그런 범죄 예방 설계 사례를 갖다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봉 3동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여 차례의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역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10여 차례에 걸쳐 가지고 쭉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문제점, 범죄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규명을 하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재미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이 흥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게임 같은 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문제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개봉동의 지도를 놓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갖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을 찍도록 하고 스티커를 가지고 붙이도록 하고 그 문제점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다 이제 그 팀별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전문가보다도 자기 지역 사정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서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 이제 소막골 공원이라는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만 되면은 불량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잡범들이 모이는 장소다, 뭐 술 마시고 작당 모의하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그 소막골 공원 주변에 있는 집들은 유리창들이 제가 현장 조사를 가보면 유리창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서 심심풀이로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들 깨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문제점들을 규명할 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자 해가지고 이런 범죄 예방 설계의 전략들을 갖다가 수십 가지를 이런 카드식으로 나눠드리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택할 건가를 갖다 이제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고른 그 사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은 이 지역에서 개봉삼독이라는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겠지만은 침입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다 요 세 골목이 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차가 다닐 수 없어요. 여기까지밖에는. 근데 사람이 다닐 만한 건물 사이에 틈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야산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침입절도를 해가지고 이 통해서 야산으로 도주를 한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굉장히 용이한 도주 경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다른 골목이라는 어떤 환경에 의한 주거 침입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장소들아 이거죠. 지금 여기는 소막골 공원 아까 말씀드린 데입니다. 여기는 지형이 이게 푹 꺼져 있어가지고 도로에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음주나 흡연을 하는 장소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파손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들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여기 중학교가 있는데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폐가가 하나 있어요. 그 폐가가 아주 뭐 흉측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리고 이제 불량 청소년들에 의해서 소위 금품갈취라든가 뭐 동료생들 폭행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소가 이제 규명이 됐어요. 주민들에 의해서. 이거를 실제로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그걸 갖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막다른 골목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는 이 막다른 골목이 반드시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다른 골목이라는 거는 같은 공간을 갖다가 여러 세대의 주민들이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서 주인의식을 발전시키기에 더 용이한 환경인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킬 거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징물을 갖다가 골목 입구에다가 세우고 거기에다가 뭐 이런 매봉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거기에 이런 그 바닥 패턴을 갖다가 이런 골목길마다 바닥 패턴을 갖다가 포장 패턴 같은 걸 달리하고 또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평상 같은 거를 둬가지고 주민들이 낮 시간 된 평상에 나와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바로 길거리의 자연스러운 감시의 눈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죠. 또 이런 막다른 골목길에 보면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담장들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자기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별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뒤에 사람이 숨어 있을 수 있는, 야간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동시에 거리에 대한 그 감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담장을 허문 집에는 특별히 뭐 순찰함 같은 거를 갖다가 선치를 해서
경찰의 순찰 경로로 하게 하면은 주민들이 담장 허물기 사업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현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뭐 펜스로 돼 있고 이렇게 화단 조성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이런 공간인데 이거를 연결해주자. 이런 막힌 길을 갖다가 연결해주면 사람들의 통행이 발생을 하고 통행량이 많아지다가 보면은 거리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역시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막다른 골목 끝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차로 인해 가지고 큰 옹벽이 서 있고 그래서 이 윗동네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좁은 골목길이 저쪽 야산까지 이제 이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위에서부터 이런 계단을 만들어서 통행량을 만들어주고 또 이런 녹화를 통해 가지고 벽면 녹화를 통해 가지고 환경도 미관도 아름답게 개선을 해주면은 동네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또 통행량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시의 눈길도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로 이런 건물 사이의 틈 공간에 절도범들이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다가 뭐 침입 절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실제로 영국에서 엘리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침입 범죄를 갖다가 예방을 한 사례인데 이런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문을 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갖다가 만들어 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숨을 공간을 갖다가 제거하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만족을 해요. 자신이 이런 어떤 환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직접 참여했고 자기가 내린 의사결정이 디자인에 반영됐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의 핵심은 결국 주민 참여입니다. 지역 범죄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거고 또 어떻게 정보를 갖다가 끌어낼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안으로서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거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주민 참여 기반의 지도 커뮤니티 매핑 사례가 있는데 우선 이런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아동안전지도 그리고 수해 피해 없는 서울 만들기 지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아동안전지도라는 거는 제가 여성가족부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전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 학교 주변의 통학로를 어떤 위험 환경들이 있고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 건가 하는 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해 피해 없는 서울 만들기 지도라는 거는 이런 홍수나 침수 위험이 있는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웹에다가 올리면은 그거를 담당 과에서 개선을 하고 그 개선 사항을 갖다가 다시 올려주고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동안전지도의 사례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자기 주변 학교 주변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갖다가 찾아낸 그런 지도화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정보 제공의 의미는 좀 반감이 되겠죠. 아이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문가가 가공해서 웹지도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웹지도상에 나온 그런 위험 요소들을 이런 스마트폰 앱 형식으로 이건 뭐 제가 데모 저걸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웹 시스템으로까지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수해 예방 커뮤니티의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바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진다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찍어서 올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했다 하는 걸 갖다가 다시 이제 답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이게 근데 별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홍보 부족도 있지만은 주민 역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시민의식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또 실제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역량 부족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주민 역량을 키우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현장조사 기반 정보를 실제로 환경 개선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겠다. 이것이 커뮤니티 매핑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이런 안전지도 또는 커뮤니티 매핑 관리센터다 이런 그 가칭의 그 센터를 갖다가 두고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도를 만드는 맵메이커로서 역할을 하고 지역 활동가들을 양성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웹 가공업체, 웹 그 업체, 관리업체가 맵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지도를 갖다가 관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이 그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이런 지역 활동가들을 갖다가 관할을 하면서 여기에서 드러난 사항들을 갖다가 환경 개선 도시과든 건축과든 주택과 또는 공원과 이런 데에서 환경 개선을 하도록 연결시켜주고 또는 경기경찰청의 순찰 대책 어떤 곳에 좀 더 집중적인 순찰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은 좋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광교 UCT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일찍부터 시작한 그런 통합 관제센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도 이런 커뮤니티 매핑 기능을 갖다가 좀 더 부가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제한된 시간이기에 깊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질의를 시간이 된다면 제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지청사가 안전과장입니다. 마이크 써야 되나요? 그 스테드 1세대 때 주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 참여 기반 같은, 저도 서장할 때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저는 웹을 할 그런 능력은 안 되고 곧바로 받아가지고 처리한 그게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거리의 어떤 그런 것보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저희들 경찰 입장에서 보면은 보통 원룸하고 아파트는 또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스관을 바깥에 노출 안 시키는 식으로 시공하기 쉬운데 보통 시에서 제일 처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원룸을 지을 때 왜 가스 배관 같은 게 밖으로 막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상 상당히 큰 위험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 규제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례라든지 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어떤 법적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데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침입절도가 발생하는 침투 경로가 주민들이 실수로 문을 안 잠그거나 창문을 안 잠그거나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게 가장 많아요. 그건 실수에 의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배관, 가스 배관을 타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사실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범죄 예방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민간 아파트 같은 데에서는 가스 배관을 후면에 있는 아파트 후면에 있는 다용도실 거기에다가 묻어가지고 그 안으로 배관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배관을 타고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데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독신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그 가스 배관에 대한 규제 사항 같은 것들을 갖다가 뭐 조례 같은 데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로 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가스 배관을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예. 왜 안 하지, 그럼? 그 가스 배관은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벽 속에 묻거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최근에는 그 다용도실 안으로 이렇게 다용도실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용도실에서 이제 가스 배관을 갖다가 혹시 이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하다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은 찾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벽체에다가 약간의 외벽 그 벽체에다가 약간의 홈을 파고서 거기에다가 배관을 묻는다든가 이러면은 사실 잡고 올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몽기 실장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가능한지. 건축비가 약간 더 드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시도에서만 약간만 신경 써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기도 도시기획과장 이계삼입니다. 셉티드가 2000년도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민인데 2세대 주민 참여형 셉티드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셉티드를 전문하신 교수님 입장에서는 저 매니저를 별도로 만들기는 원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지역 공동체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요. 복지도 있고 경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경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리더들이 저것들을 다 아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주택실이나 도에서는 많은 공동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그 지역 리더들이나 주민들에게 저런 아이템이 교육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 서비스를 혹시 제공하고 계신지 아니면 제공을 우리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 도와드릴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셉티드 학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그 건축 실무를 하는 설계 건축가나 또는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셉티드에 대한 교육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또 요청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보내드립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감사드립니다.